쓰리스타 삼성 장군의 가벼운 입 아닙니까? 뭐 이런 주제인데요. 지금 이제 이 주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드릴 거고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환이라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쓰리스타입니다. 이분의 가벼운 입 아니냐 이거예요. 잠시 후에 짚어드릴 거고.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조금 전에 전해진 뉴스가 있는데요. 그것부터 좀 살펴보죠. 네, 오늘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언론사 카메라에 종종 정치인들이나 관계자들의 핸드폰 모습이 뭡니까? 찍히는데 여기서 찍힌 휴대폰 내용이, 메시지 내용이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입니다. 많아요, 그 내용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차근차근 봅시다. 예, 청와대 관계자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단결 누구누구누구 중령입니다. 그러니까 군 관계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보이는데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정원과 통일부 간의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인데요. 관련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이렇게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면 모른 채로 넘어갔을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커지게 된 그런 일입니다. 자, 이겁니다. 뉴스원이라는 매체가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핸드폰의 주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유군 차장의 핸드폰입니다. 그 김유군 차장이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래픽 다시 한번 좀 줄래요? 이거 보시기 힘들 테니까요. 저 이제 문자 메시지가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이러한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3시에 이미 이 북한 주민 2명은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자, 박중희 의원께 첫 질문 드릴까요? 이게요, 지금 만약에 저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면 저런 사실 자체를 지금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가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어떻든 간에 자유를 찾아 이 남쪽을 대한민국을 찾은 이 북한 주민을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알림도 없이 그냥 바로 경찰이 판문점으로 해서 북한으로 송환하다가 결국은 이제 부주의로 이제 드러나면서 알려져서 오늘 예결위가 아주 시끄러워졌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은 뭐 10여 명을 살상을 하고 공해상으로 들어와서 한국으로 이제 귀순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이게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그 삼척 목선 입항 사건 때도 그때도 들어온 사람들이 공작원들인지 어부들인지 그런 의문들이 숱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 경계태세라든가 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저 이제 사진이 찍힘으로 인해서 막 좀 논란이 막 정치권에서 확 번졌어요. 국회 외통위 상임위원회도 지금 저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뭐 긴급 정회가 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제 논란이 일자. 자, 설명하겠습니다. 3시 40분경에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습니다. 자, 이제 저런 것도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자 통일부가 이제 브리핑을 갖고 설명을 한 건데요. 16명을 뭐 배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가 납포를 했고 2일날 납포를 했고 이제 16명을 살해했으니까 우리는 자 추방시키겠다. 북한의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이 오케이 돌려보내세요 해서 오늘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 의원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뭔가 석연치 않다. 왜 우리 정부가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았느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돌려보내고 나면 예. 북한의 송환 절차가 완료되면 아마 정식으로 발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치적 해석이 일부 가능한 상황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의 시한이 예. 올 연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말을 넘긴 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지 않으면 북한은 북한대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천명해 놓고 있는 상태고 엄포를 놨죠. 예. 미국은 미국대로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긁어 부스럼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주민 2명을 납포해가지고 신문을 한 결과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흉악 범죄자를 우리 사회에 뭐 편입시킨다거나 받아준다거나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이탄주민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도 아니고 보호 대상도 아니고. 또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방하고자 결정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추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국민이 별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발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사실 발칵 뒤집혔어요. 아까 그 사진 한 장 찍힌 것 때문에 뭐 여야 의원들 간에 막 공방도 있었고요. 자, 야당에서는 당장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일까요? 네, 관련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요, 정진석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나와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 설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지난 2일 날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이 사실을 전혀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고 정부 발표도 없었고 보도도 없었죠. 근데 5일이 지난 오늘 판문점으로 서둘러서 북송을 하는 거예요. 송환시키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을 이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은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2일 날 아니 가만히 계세요 좀. 우리 귀순 의사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한데 전혀 그 사실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걸 서둘러서 지금 북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지금 이건 납득하기 어려우니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하는 그 작업을 일단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김유군 제1차장한테 전달이 된 단결로 시작되는 문자 메시지인데 이런 의문점을 한번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저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크게 3문장인데 마지막 문장.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입장 정리가 안 돼요. 뭔가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에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일단 이 의문점 하나, 또 하나는 정부가 이번 2일 날 이 납포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랄까요? 이게 지금 2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일 날 납포했을 때 한번 알릴 수 있었죠. 또 하나 조사를 해보니 자 16명 그 동료 어민들을 살해했네. 그 시점에서도 알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남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저 통일부 설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뚝방의 전설도 아니고 그러면 한 사람이 8명씩을 살해했다는 건데 그게 뭐 연약한 사람들도 아니고 동료 선원을 이 상황이 가능하려면 저 남측으로 넘어왔던 2명은 기관총을 갖고 있고 나머지 16명은 맨손으로 싸울 때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원들이니까 서로 뭐 칼로 싸웠던 뭐를 들고 싸웠으면 어떻게 2명이 16명을 살해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자 내용 중에 국정원과 통일부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 통일부가 그 설명한 내용은 누가 들어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걸 믿으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통일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우리 김용남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시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는 좀 통일부의 저 발표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뭔가 정부가 그러면 없는 사실을 만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오징어 배에 18명 이상은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원이면 다 성인 남자일 것이고 적어도 건장한 산에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18명이 두 패로 나눠서 싸웠다면 이쪽은 2명, 저쪽은 16명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명이 16명을 조그만 배에서 싸워갖고 살해한다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한쪽은 뭐 월등한 무기를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저걸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뭐 정확한 상황은 뭐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해서 자세한 경위를 따져 묻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조만간 그 경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김용남 의원님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북한으로 그 2명은 돌아갔습니다. 벌써 북한으로 보내버렸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얘기는 합동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합동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 조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밖에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확인할 방법을 없애버렸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뭐 그런 경위들을 뭐하러 구태여 숨기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11월 2일 날 넘어온 거 순간부터 해서 합동조사가 끝난 시점까지 왜 다 숨기고 오늘 사실은 우연히 사진에 찍히지 않았으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실도 모를 뻔했잖아요. 온 그러니까 국민이. 지난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한 상황 아닙니까? 연말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시한이 정해져 있고 또 최근 들어오는 뉴스에 의하면 북미 간에 뭔가 대화가 열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정작 꼭지를 못 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공연히 발표해서 굳이 무슨 귀순 의사가 있었다느니 무엇이 어쨌다니 이렇게 해서 복잡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논란을 만들 필요가 그렇죠. 없다.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된 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는 문제다. 아, 그러니까 국민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뭐 하냐. 이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알아서 잘해서 북핵 문제가 지금 아니 잘 나중에 발표하면 해결되고 되는 있으니까, 거잖아요. 지금. 예. 나중에 발표하면 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뭐 이쯤 대화 나누셔도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찌됐건 오늘 지금 상임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하니까 또 정부의 추가 발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저희가 뭐 따져볼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